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1분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는 건데요. 남은 한 달 연말정산에서 세금 아끼는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 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국세청 아는 형이라는 유튜브로도 유명하시죠. 가현 세무법인의 염지훈 대표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아니죠. 오라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 직장인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내년 1월에 이제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좀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 세금을 그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5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2026년에 하지만요. 그 내용이 실제로 확정되는 건 네. 2025년 올해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행동에 옮겨야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낼 세금 또는 돌려받을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내년 2월쯤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지 또는 환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언론 기사 전체 근로자 중에 한 20% 정도는 환급이 아닌 오히려 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서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요. 장려금, 네. 연말정산 기부금 코너로 가시고 네. 거기서 편리한 연말정산 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되죠.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작년 기준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오는데요. 유독 신용카드 자료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을 네. 집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 12월 그 3개월의 신용카드 자료를 우리가 예상해서 입력해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세액이나 네. 추가 납부세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건 다 정해진 거고 대략 네. 뭘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한도가 남아있는 게 뭔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살펴보니까 연금저축을 현재까지 400만 원 납입해서 네.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데 아직 네. 200만 원이 못 미친 상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서 네. 그의 12%인 24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현재까지 고향사랑 기부금도 안 냈더라고요. 따라서 10만 원만 기부해도 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네. 신용카드로 그냥 척척 쓰느냐 아니면 체크카드, 현금카드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해서 조율해서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공제율이 많이 달라진다면서요? 네. 자, 신용카드 공제는요. 이제 일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이면 새해 전 급여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총급여가 4천만 원인 분이 네.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를 일단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총급여가 4천만 원인 분이 신용카드를 900만 원 쓰면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죠. 그렇죠. 아예 네. 못 받죠. 그런데 이제 얼마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그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데 그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부는 40%로 네. 그 공제율이 다릅니다. 네. 자, 여기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면요. 예. 총급여가 4천만 원인 분이 신용카드 등을 2천만 원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1천만 원이 되는데요. 네. 만약 그 1천만 원이 신용카드라면 네. 그 1천만 원의 15% 15%니까 150만 원. 근데 예, 1천만 원을 넘는 그 부분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면 네. 30%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자, 있는 이거는 거죠. 지금 소득공제죠.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아니고. 이거는 네. 네. 소득공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예, 또한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7천만 원인 이하인 경우에는 네. 즉 세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최대 300만 원인데요. 네.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쓰고 또 대중교통에 쓰고 문화체육활동에 사용을 한다면 그 한도가 최대 600만 원까지 그 한도가 늘어나니까 네.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를 실제로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네. 말씀하신 사례에 4천만 원인 분이 네. 신용카드만 쓰면 얼마에 150만 원인데 맞습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쓰면 300만 원이니까 150만 맞습니다. 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공제 되면 영향이 있겠죠. 실제로 돌려받는 그렇습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그 150만 원에 네. 세율이 만약에 20%다. 네. 그러면 한 3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건 지방소득세까지 뭐 할 수 33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이 공제 혜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매년. 네. 올해는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주택 청약 저축 여기에 납입을 하면 그에 따른 소득공제는 네.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네. 이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동시에요? 그렇죠.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라는 제도도 작년보다 다소 커졌는데요. 네. 자녀 1인당 작년보다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이게 모든 나이대가 아니라 만 네.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네. 1인이라면 25만 원, 2인이라면 55만 원, 3인이라면 95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만 8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가 2명 있으니까 어허. 55만 55만 원, 애들 때문에 추가로 또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2025년 올해 혼인신고하신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무조건 50만 원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그에 한해서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받으시면 좋겠고요. 부부가 각각이니까 남편과 아내 합하면 그 집안이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혼인할 때 한 번요. 그렇죠. 혼인하고 혼인신고. 신고가 혼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네. 예. 제가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는 건 좀 그런데 재혼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죠? 평생 한 번. 평생 한 번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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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그리고 네. 세액공제가 효과가 큰 거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네, 네. 월세 내고 사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제 이게 올해 초에 개정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 효과에 비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먼저 그 요건 첫 번째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 둘째, 내가 월세를 얻은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죠. 그리고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궁금한 네. 게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니까 네. 그 세대주가 8천만 원 이하인 거고 맞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뭐 상관이 그런 없는 말은 건가요? 없기 때문에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증빙도 있는데 네. 그 계좌에 이체를 해준 내역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최대 1,000만 원의 월세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예. 여기서 세액 공제, 네.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하고 다르죠. 네. 1,000만 원 기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니까 네. 이 15%를 적용한 150만 원까지 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150만 원 현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그거랑. 그런데 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최대 17%, 17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과 크네요. 똑같은 네.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거의 월세 한 번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월세 내는 것도 서러운데 네. 이런 혜택은 잘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알려주세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유리하겠죠. 무엇을? 신용카드 사용을. 왜냐하면 아까 4천만 원인데 900만 원만 쓰면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걸 그러니까요.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누가 남은 기간 동안 쓸 건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청약저축이나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한도가 남아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그 소득공제라는 거는 네.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직접 빼주는 네. 필요경비 같은 건데 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들한테 유리한 항목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그 세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네. 총급여가 비교적 낮은 분들한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고향사랑 기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법 활용하시는데 또 이거 뭐야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연고랑 상관없이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아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요. 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으로 환급받고요. 1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네. 특히 10만 원까지는 세액으로 전액 환급받고 약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지역도 발전하고 네. 내 자신의 이익을 보는 좋은 제도죠. 적어도 3만 원의 이익은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인터넷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해보세요. 저는 10만 원 일단 기부하고 삼겹살, 뭐 한우, 배추김치 이런 지역 답례품을 골라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답례품까지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네. 고작 5분 정도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네. 아마 이번 주말에 저녁쯤에 이제 받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손품이 됩니다. 아깝지 않겠네요. 네. 네. 또 노후를 위한 준비도 되고 그 당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도 많던데 네. 이제 막 미루다가 12월에 가입 고려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자, 금융상품 아까 말한 그런 가입하면 금융상품 자체의 이자 효과도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큰 사람한테는 세금이 절세되는 그런 보너스 같은 건데요. 이런 상품으로는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 및 청약 종합저축이 있고요. 사업자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네네. 네, 세금 효과에 더불어서 훗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주의할 점 있죠. 그 당장 절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용카드 등을 많이 사용하면 훗날 부동산을 취득할 때요. 소득을 부동산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서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총급여가 많은데 네. 카드 사용도 또한 많아요. 그런데 그럼 이 자기 다음에 한도 내에서 쓰는 건데 무슨 문제죠? 근데 이 다음에 네. 그 부동산을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네. 뭘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월급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급 상대적으로, 중에서 거의 다 카드 대금을 냈다 맞아요. 이거죠. 그럼 근데 월급 모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걸로 집을 샀냐 이렇게 국가에서 된다고요? 약간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네. 부모님 신용카드
대신 막 사드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요. 그러면 훗날 그걸 혹시 증여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건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과유불급. 네. 혹시 연말정산 때 자주 하는 실수들 좀 보셨을 텐데 네.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소득이 일정 네. 금액 이하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네. 그분들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꽤 커요. 기본공제 150만 원에 네. 경로우대공제 또 장애인공제 이렇게 받으면 한 부모님으로 최대 4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네. 세금이 최고 세율 기준 225만 원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의료비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형제들끼리 서로 받으려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이 부모님이요.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돼버리면 소득 기준 때문에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되거든요. 소득이 얼마 기준이? 100만 원. 100만 원? 예, 소득률이 100만 원이면 네, 그러니까 금방입니다. 총급여가 한 500만 원만 정도만 돼도 네. 금방 소득이 100만 원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어딘가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부모님이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걸 깜빡했다. 네. 또는 다른 형제가 공제받은 걸 깜빡했다. 네. 이래 버리면 네. 추징이 발생하는데 원래 내야 될 세금 내는 건 뭐 당연한데 거기에 1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으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모르고 했으면요. 그래도 그런 건 안 모르고 봐줘요. 했어도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1년 중에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직장에 가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직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가서 제출을 해야 네. 직전 근무지의 그 급여가 전체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 임대소득, 뭐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런 그렇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의 이제 어떤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맞습니다. 이제 주식이 국내 주식이 있고 이제 외국 주식이 있는데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따로 안 냅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으로 이제 재미 보신 분들,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다음에 5월 즉 2026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점도 잊으시지 마십시오. 안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안 해도 알 수 있고요.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네. 더 네. 알려주시고요. 네. 네. 작년 연말정산 내용이랑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군지 그리고 항목별로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만약 네. 예를 들어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이런 거 큰 걸 놓쳤다. 그러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과거 5년치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요. 경정청구 거리를 아예 안 만들고 미리미리 챙기는 게 그래요. 그게 돈 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현세무법인의 염지훈 대표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